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수상할까요? 오후장에 대한 전략, 종목별로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주의 마무리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지금 레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야 될지,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이화진 과장님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적중률 90%에 달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모든 분들이 100%, 90%다 높은 적중률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화진 과장님, 네. 저희 이번에 한번 100%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구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만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구리가 변동으로 인해서 워낙 종목의 변동이 좀 컸던 종목이라 그래서 살짝 한 종목만 적중률이 일치되지 못했고요. 오늘은 100%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이터닉스, 네이처셀, 코리아나, 이상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정말 수상해요. 삼성전자. 저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이거는 관계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로이터 통신마저, 이 외신마저 엔비디아 콜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보도한다는 건 진짜 이 업계 사람들이 이 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마 4월 20일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왔었고 네. 아마 5월 1일쯤에 이런 얘기가 처음 얘기가 나오면서 15일간의 좀 개선 기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로이터 통신이나 여기서 특히 반려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어느 정도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빠르게 이게 요약 관련된 얘기를 하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뭐 HBL 테스트 이게 사실 컷 테스트가 이게 탈락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향후에 지연된 이슈가 부각이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테스트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런 발열에 대한 문제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실제로 한미 반도체 이 TC 본더 장비를 쓰고 나서부터 이게 해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 컬 테스트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대표가 바뀌면서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그 공정에 대한 방법이나 이제 장비에 대한 고체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이화진 과장님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너무 말이 많으니까 불안해라는 고민 상담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투자하라고 조언하실 건가요? 지금 가격대라면 이미 애초에 HBU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선반영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딱 중순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 굉장히 양극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번 컬 테스트가 실질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양산 시기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 3분기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젠슨의 화학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이런 쇼티지 현상 때문에 SK하이닉스에만 의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를 위해서라도 좀 더 삼성전자를 좀 압박을 해서라도 향후에 컬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를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대로 나에게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이브가 이번에 어도 사태가 다 벌어지고 나서 19만 원 밑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어도어의 그 모멘텀을 제외하고 봐도 19만 원이면은 하이브가 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HBM에 대한 잡음이라는 거를 감안해도 현 가격은 그 모멘텀이 반영되기 전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충분히 이미 외국인 수급이 그걸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추가적인 잠깐의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미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낸드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나오진 않을까. 하지만 시장은 HBM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고민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고인 거죠? 네, 고입니다. 네, 삼성전자 저희는 고로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또 보시죠.
SK 이터닉스입니다. 장중 급락인데요. 사실 급락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그쵸. 게 급등을 워낙 많이 해서 변동이 커요. SK 이터닉스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현재 구간의 가격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런 SOFC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안책들이 계속 꾸준히 시장에 또 관심을 좀 받아왔었고, 네. 물론 최근에 한행코 쪽에 이제 사모펀드 블락딜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블락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높게 되면은 할인율 자체가 보통 5% 정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5%에서 6%입니다. 그만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이거는 10% 블락딜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잠깐의 조금 가격 하락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런 SOFC와 같은 이런 연료전지 관련주도 계속 꾸준히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개인적으로 지금 빠졌을 때가 좀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블록데이 소식에 오늘 또 그리고 그동안에 올랐던 피로감에 하락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블록들 이야기가 나온 것 치고 6% 하락이면은 나름 그렇죠. 버텨주는 거 아닌가요? 보통 10% 할인율이 받게 되면 보통 10% 정도 빠지는 그 시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거를 가져간 이거 뭐 프랍 트레이더나 이쪽 같은 경우는 10%를 이걸 전날에 싸게 받았으면은 이 가격대에서 보통 물량을 다 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풀렸던 그 대략 한 200만 주 정도까지 20% 정도 물량인 것 같은데 그 물량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좋은 테마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멘텀에 더 집중하면서 SK 이터닉스 오늘 위기처럼 보였지만 계속 들고 가 보겠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도 만나볼까요? 한독이에요. 장중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도 갑자기 거래가 더 붙으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의 급등, 거의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인도 바이오콘과의 독점 계약 소식 네. 어떤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사센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아직 노보노 디스크에 유고비도 안 들어갔고 사센다만 있습니다. 이 사센다의 복제약을 만든 게 인도의 바이오콘이고 흔히 글루카곤 그 유사 이제 펩타이티드 이 유사체를 만든 복제약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급등했던 건 당연히 이걸 국내 유통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맞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사센다보다 20-30%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처는 좀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언제 출시가 되냐, 아마 내년쯤에 국내에 어느 정도 특허 관련된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유통 판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뭐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물론 지금 1세대 흐름이 우리가 음식을 좀 더 덜 먹고 이걸 먹어야 그만큼 체중 감량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제 벌써부터 2세대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약을 먹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오는 게 흔히 말하는 차세대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위고비가 안 나왔고 만약 1세대에 대한 가격 경쟁력 자체가 나중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거에 대한 한독이 유통 판매에 대한 마진 자체는 물론 그때 가서 이제 밸류를 측정하는 거지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오늘 관련된 소식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물론 다른 섹터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유비벨로스 같은 거가 이제 중국에 있는 샤오미 관련된 로보락 청소기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는 실적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독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내년을 조금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단기적인 급등은 조금은 조심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독, 그럼 여기서 저희는 스톱이겠네요. 네, 스톱입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 재료가 반영이 됐고 주가 움직였으니까 멈췄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가겠습니다. 한독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도록 하죠. 코리아나입니다. 거래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화장품주가 여전히 뜨거운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한중일 회담 있잖아요. 만남. 이게 정말 화장품주의 또 다른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막 늘어날까요? 그 6개의 그 정책적인 그 협력 관련된 조항에서 하나가 이제 경쟁 통상 협력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쪽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뭐 더 좋게 본다는 거는 뭐 세금에 관련된 이슈나 뭐 이런 흐름들도 얘기를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중국의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인 타오인가요? 그것도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들에 대한 홍보성이 중국 쪽으로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그런 한중이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화장품단의 그런 모멘텀이 될지는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제가 또 오늘 내가 왜 전력을 안 샀지? 내가 왜 오늘 화장품주를 안 샀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화장품주를 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가 있었던 게 워낙 우리 거 색조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중국이 틱토커들의 등장과 함께 중국 자체 화장품을 많이 써서 더 이상 K 화장품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화장품 주구들이 못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뀐 상황, 속은 거예요? 결국에는 북미 쪽 매출도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고 중국 쪽도 굉장히 이제 올라온 건 맞는데 네. 저는 이제 이제부터는 화장품 쪽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팔렸던 브랜드가 있다는 중저가입니다. 결국에는 중저가 시장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이쪽에 로컬 브랜드, 뭐 프로화 화장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기술력으로 계속 따라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도 물론 이번에 설화수 매출이 조금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 단에서 경쟁력을 조금 쌓아 나가야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화장품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미 쪽도 알고 보면은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침투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력이 좀 올라온 측면에서 좀 화장품들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이제 좀 다양한 연령층이나 라인업을 좀 가져가야 좀 성산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나 현재는 일단 시장에서 장밋빛 전망만 주가를 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스톱할까요? 스톱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화장품 전반적으로 스톱이 아니라 네. 이게 결국 실리콘투나 VT와 같은 이런 개별적인 애들은 계속 꾸준히 좀 글로벌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코리아나와는 조금 다른 색깔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라고 다 바스켓 매매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실제 찐 수혜주를 찾아보자. 코리아나는 저희는 제외하겠습니다. 스톱 의견 드릴게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의 사업자 승인 정지 소식 때문에 당시 하한가 가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 이후에 어떠해요? 결국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개선 기간도 보여줬고 한 네. 30일 정도 이제 그러면서 어제자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정지를 이제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변호사를 동원해서 뭐 항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 매출 비중이 12%입니다. 프랑스 쪽의 법인에 대한 매출 자체가 우리가 또 7월 달에 되면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내일쯤이면은 글로벌 텍스피를 커버하던 애널리스트에 대한 좀 목표가에 대한 하향 리포트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고 이제 작년 한 12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월간 데이터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사실 국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대 이게 프랑스 법인 자체가 영업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이미 그것도 가격대 자체가 7,000원에서 4,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정리 궁금하시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화진 과장님의 선택은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도, 코리아나, 이삭 엔지니어링, 풀몬스톱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투자 의견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네. 베스트 수상한 종목 무엇일까요?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시장에서 오. 의심이 드는 건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마진 자체에 대한 이게 얘기가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VIP 자산 운용도 최근에 지분을 조금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작년 9월 달부터 월가 데이터 자체가 10억에서 30억, 50억 이게 계단 형식으로 수수료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결국 기존에 예전에 우리나라 관련된 그 한도 자체가 많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서 이번에 2분기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프랑스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이 프랑스 사업권 이야기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은 어려운 네, 거죠? 어렵죠. 분명히 목표가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 지금 4,000원 단이면은 뭐 5,5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지 트레이딩 접근으로 좀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저희 권재은 아나운서가 최근에 한 피부과에 갔는데 네. 피부과 안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 기기가 있대요. 네. 그럼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거기서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서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피부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네, 이게 작년부터 이게 영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꾸준히 했었고 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페이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조금 활성화하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권재은 아나운서가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이거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저희 리포터 역할을 해줬는데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